네, 안녕하세요. 빅액터스 연기 코치입니다. 오늘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희곡에 대해서 줄거리와 간단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테네시 윌리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를 알기 위해서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생애 부분에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테네시 윌리엄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도박과 노름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커를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적인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에는 어머니 쪽 가정에 병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신분열이었어요. 그래서 여름과 연기 보면 알마의 어머니가 정신분열 환자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로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 나오는 스탠리라는 인물이 포커와 도박에 빠져있는 남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여기서 블랑쉬의 첫 번째 남편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테네시 윌리엄스도 동성애자인 작가였어요. 그렇다면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작가의 생애와 작가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좀 알면 이 작품을 읽는데 조금 더 공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환경은 너무 평이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역할들이 종종 등장해요. 이럴 땐 이 작가의 생애와 살아온 환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줄거리에 대해서 블랑쉬는 자신의 여동생이 사는 뉴올리언즈로 오게 됩니다. 바로 스텔라인데요. 스텔라한테 오기까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묘지라는 이름의 전차로 갈아타서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극락이라는 이름의 도시예요. 블랑쉬는 첫 번째 결혼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인생이 망가져요. 그 첫 번째 결혼 실패가 바로 알런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부터죠. 알런은 블랑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고 블랑쉬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충격으로부터 정신분열을 앓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어린 제자를 가르치던 블랑쉬는 17살 먹은 아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위험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교장 선생님한테 쫓겨나서 스텔라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스텔라가 사는 집으로 도착한 블랑쉬는 아주 깜짝 놀라고 말죠. 왜냐? 블랑쉬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던 여자예요. 그래서 희곡에서 내내 옷을 자주 갈아입기도 하고 굉장히 비싼 옷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가 본 스텔라의 집은 고작 방이 2개짜리인 집에 침대는 말도 못하는 접이식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찌그러져 가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 스텔라가 블랑쉬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블랑쉬에게는 이 형편없는 가구들에서 자기의 몸을 눕히며 사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막상 갈 곳도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린 블랑쉬가 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스텔라 집뿐이었어요. 그렇게 스텔라 집에 얹혀 살게 된 블랑쉬는 스텔라의 남편인 스탠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유한 계층에서 살아온 프랑스계 블랑쉬에게 폴란드 내기 스탠리는 그저 거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또 도박을 좋아하는 스탠리를 블랑쉬는 좋아할 수 없었죠. 이 스텔라의 남편인 스탠리는 도저히 블랑쉬가 이해할 수 없는 종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도박을 즐기고 그리고 교양 있게 옷도 입지 않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스탠리를 판단하게 되죠. 안 그래도 탐탁치 않은 스탠리가 어느 날 스텔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블랑쉬는 더 스탠리를 싫어하게 되죠. 블랑쉬에게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밝은 전등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등에 무조건 갓을 씌우며 조금 어둡게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그 어두운 공간에서조차도 큰 모자를 쓰며 자신의 얼굴을 숨겨요.
그것은 즉 자신이 처진 피부 그리고 좀 나이 든 모습이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스탠리의 친구 미치를 만나게 됩니다. 미치는 매우 순수하게 블랑시 자체를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블랑시의 모든 과거, 어린아이와의 육체적인 관계, 동성애자 남편의 죽음, 스탠리는 그런 블랑시에게 가서 너에 대한 모든 걸 내가 다 털어놨어 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미치가 바로 블랑시를 찾아오게 되죠. 미치는 블랑시를 찾아와서 불을 켜자고 말해요. 이것은 블랑시의 진실된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담겼죠. 블랑시는 알고 있습니다. 스탠리한테 모든 걸 듣고 자신을 파헤치려고 미치가 왔다라는 것을요. 불을 켜자는 건 블랑시를 믿는 게 아니라 스탠리의 말만 듣고 자신을 탓하려고 미치가 왔다라는 거죠. 아마 블랑시는 미치가 처음에 자신을 보자마자 불을 켜자고 할 때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불을 켜지 말아요. 난 이 어두운 게 좋아요. 라며 더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블랑시를 굉장히 아껴주고 순진한 여자로서 대우해줬어요. 그런데 블랑시가 그렇게 순수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바로 블랑시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럼 블랑시가 미치를 피하자 폭력을 쓰게 되죠. 억지로 블랑시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밝은 불빛 아래서 블랑시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그녀의 처진 얼굴, 처진 피부,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보고 미치는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블랑시 역시 그렇게 자신에게 행동하는 미치에게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미치는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난 아무렇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순진한 여자라고 믿었던 건 내가 바보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블랑시는 말합니다. 누가 그래요? 내가 정숙하지 못하다고. 그 사랑스러운 스탠리겠죠.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요. 그래요. 나는 낯선 남자들과 몇 번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앨런이 죽은 뒤에 다른 남자들과 사랑을 맺는 것만이 내 공허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나는 17세 소년과 사랑을 맺었어요. 누가 교장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여잔 도덕적으로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 사실 그러냐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다른 데는 갈 곳이 없어요. 이젠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뭔지 알아요? 청춘은 물기둥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누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요. 나도 누군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미치가 떠나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블랑시는 점점점 더 정신분열에 시달립니다. 미치와 블랑시가 헤어졌다라는 걸 알고 스탠리가 블랑시를 찾아옵니다. 그 사이 스텔라는 아이를 낳으러 산부인과에 가 있었어요. 스탠리는 이 사실을 알았죠. 블랑시가 혼자 있다는 걸. 스탠리는 블랑시를 겁탈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블랑시한테 모욕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 내 앞에서 순수한 척한 당신 얼마나 더 깨끗하고 청렴한지 보자 라는 심보로 블랑시를 겁탈해요. 아이를 낳고 돌아온 스텔라가 스탠리와 블랑시의 관계를 알아채고 그런 블랑시를 정신병원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간호사와 의사가 찾아와 블랑시를 데려가요. 마지막 블랑시가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하는 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의 가장 유명한 대사예요. 당신이 누군진 몰라도 난 항상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해왔어요. 블랑시는 그렇게 의사를 따라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블랑시는 그동안 욕망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온 여자예요.
그리고 늘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금전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사랑에 있어서도 자신의 욕구를 늘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욕망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갔고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 자체, 묘지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이유는 바로 정신분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 심리적인 불안감, 사람들한테 나의 과거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불안하게 살아온 삶, 그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가고 나서 블랑 씨는 어쩌면 마음이 더 평온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천국이라는 곳은 블랑 씨에게는 정신병원이 그 결말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 욕심의 끝은 결국에 파멸이라는 것.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 작품이 바로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희곡 읽어보시고요. 희곡 분석하고 작품 분석하는데 어려운 학생들 모두 힘내세요.